안녕하세요. 스터디 현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페이스 강의에 이어서 모델링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를 찍어도 좋겠지만은 그 영상을 다 들었을 때 몇 개의 예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튜토리얼을 통해 가지고 만들 예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랑 사진으로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저작권은 구매하지를 못해 가지고 소리는 꺼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소리는 그 사이트에 가서 다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5초 정도 남았네요. 처음 만든 영상이라서 아마 다들 좀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 하나랑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사진 하나까지 같이 만들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튜토리얼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이걸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영상의 최종본 10호D 파일이고 여기 두 개는 예제 파일 오늘 만든 예제 파일 두 개예요. 예제 파일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제가 예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 시간으로 만드는 10호D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모델링 예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사실 더 힘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 찍었던 녹화본에 잘못 녹화를 해가지고 40분 동안 녹화를 했는데 다시 찍게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1번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플라인이랑 폴리곤이랑 제너레이터, 디포머가 있습니다. 여기 스펠링 오류가 났는데 저는 스플라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의 서클을 보면은 서클을 누르면은 밑에 어트리뷰트 창이 뜨죠. 여기서 레디우스를 늘리고 줄일 수 있고요. 플레인에서 XY축으로 할지, ZY축으로 할지, XZ축으로 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탱글 툴로 가볼게요. 서클이랑 레탱글 툴은 여기 스플라인을 꾹 누르시면 여기서 생성할 수 있죠. 레탱글 툴에서는 똑같이 와이드랑 헤이트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용한 기능이 라운딩이라는 기능인데 버튼 하나만으로 이렇게 끝에 모서리 부분 라운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레디우스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이렇게 라운딩을 줄 수가 있죠. 이 기능을 아마 예제를 만들면서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인 라운딩을 다시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곤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그먼트가 보이는 이유가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이런 상태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 상태로 보이실 건데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 고드 쉐이딩 라인 모드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진 상태로 보이고요. 이거를 단축키로 하실 거면은 N을 누르고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바로 없어지고요. 마우스를 멈춘 상태에서 N 누르고 B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큐브 세그먼트를 제가 나눠놨는데 다시 000을 111로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이것도 인터페이스 예제에서 했겠지만 사이즈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고요. 여기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더 나눠줄 수 있겠죠? 세그먼트를 나눠줄 수도 있겠고 이렇게 화살표를 오른쪽 버튼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디폴트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고요. 이제 실린더도 오브젝트 탭에 들어가면은 레디우스 늘릴 수 있고요. 헤이트도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보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제를 만들면서 다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보시기만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헤이트 같은 경우에도 세그먼트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둥글지 않고 약간 각진 부분이 보이시죠? 각진 부분은 세그먼트를 조금 늘려주면은 이렇게 조금 더 둥근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원 상태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고 여기 이제 슬라이스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슬라이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절반을 동강 낼 수 있어요. 프람이랑 툴을 이용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만져볼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인이죠. 플레인은 이제 배경을 만들거나 스튜디오 형태를 만들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 버튼이 있죠.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세그먼트를 늘리고 줄일 수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X축으로 할지 Y축으로 할지 Z축으로 할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로 가볼게요. 스피어를 누르고 H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못 찾았을 때 스피어를 누르고 H를 누르면은 돌아가고요. 그리고 스피어를 이 뷰포트 창에서 클릭하고 S를 누르면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꺼주고 여기 뭐 네모 여기 큐브를 S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고요. S는 이렇게 화면에서 눌러주셔야지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S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 창에서 H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이제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게 있고 우선 S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피어죠. 스피어도 이제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고 레디우스도 늘리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높여가지고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원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을 보시면 되는데 타입이 스탠다드로 돼 있어요. 기본 형태로 돼 있는데 헤미스피어로 바꿔가지고 방구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힉세드링 같은 경우로 바꿔가지고 조금 더 균등한 세그먼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지금 스탠다드를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점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힉세드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균등하게 나눠져 있죠.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캡슐을 볼게요. 캡슐을 보면은 캡슐도 마찬가지예요. 노란색을 이용해서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고요. 헤이트 레디우스 조정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헤이트 세그먼트 사용해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캡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캡 세그먼트가 있죠. 여기 캡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캡 세그먼트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린더랑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돌려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 스플라인이랑 폴리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두 개는 굉장히 쉬우셨죠?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스펠링 한번 바꿔줄게요. 제너레이터로 바꿔주고 이게 9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체크 버튼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안에 보시면은 큐브로 만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버튼을 해제하면 큐브만 나오죠. सब디비전이 지금 해제가 된 건데 सब디비전을 다시 적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세그먼트를 더 나눠주면서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예요. सब디비전 여기 어트리뷰트 창 들어가 보시면 두 번 더 나눠져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설정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아이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도 자여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게 사각형처럼 보이지만은 익스트루드도 이렇게 꺼주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렉탱글 스플라인인데 이런 스플라인의 두께를 적용해 주는 게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눌러서 여기 어트리뷰트 창 보시면은 방향도 설정할 수 있고요. X축, Y축, Z축 이렇게 오토로 설정할 수 있고 여기 두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에서 두께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쏘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쏘틀도 꺼보면은 선으로 이루어진 애를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주는 아이입니다. 빙그르르 돌려주는 아이인데 이거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New 프로젝트 행성해 줍니다. 행성해 주고요. F4번
F4번 눌러가지고 카메라 프론트 뷰로 가줄게요. 카메라 프론트 뷰로 가지고 여기 스플라인 펜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 따라서 이렇게 클릭 해줍니다. 클릭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클릭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그었으면은 이렇게 선이 남게 됐는데 ESC를 누르시면은 선이 끊기게 됩니다. 끊기게 되고 지금 원점에 제가 찍으려고 찍었는데 잘 안 찍혔죠? 그냥 수동으로 원점에 찍는 거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직접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0번을 누르시면은 렉탱글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번을 누르시면 렉탱글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렉탱글 툴이 있죠.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렉탱글 툴로 이렇게 점을 선택해 줍니다. 점이 선택이 됐죠? 그럼 여기에 코디네이트 매니저라고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의 위치를 보여주는 앱입니다. 점의 위치가 지금 원점이 아니죠. 000이면 원점인데 이것도 X축으로 0으로 바꿔주고요. 이것도 0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오른쪽 화살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0으로 바로 맞춰집니다. 디폴트 값으로 맞춰지거든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도 지금 직선으로 되면 좋으니까 여기는 Y축만 0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것 두 개도 일직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직선이 아마 아닐 거예요. 일직선이 아닐 건데 보면은 여기는 X 148.201 여기 148.9257 조금 다르죠? 이걸 정확하게 맞춰주려면 렉탱글 툴로 두 개 다 클릭해 주시고 T를 눌러주세요. T, 스케일을 눌러주시고 빨간색을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여기서 조금 닿았을 때 Shift 누르면 5단위로 줄어요. 5단위로 주는데 이걸 0으로 맞춰줍니다. 0으로 맞춰주면은 다시 빈칸을 클릭하시고 0번을 눌러가지고 렉탱글 툴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 148.5633 여기도 148.5633 똑같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맞춰줄 거예요. 두 개를 들어가시고 T를 눌러가지고 쭉 줄여주다가 Shift 눌러서 0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됐고 다시 0번을 눌러서 이렇게 두 개 선택하시고요. T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Shift 눌러서 0%로 맞춰줍니다. 다 일직선으로 된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 예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좀 둥글게 라운딩이 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운딩을 만들기 위해서 0번을 눌러서 렉탱글 셀렉션을 클릭하고요.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요. Shift 눌러서 다시 드래그해서 두 개 클릭해 줄게요. 클릭해주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챔퍼가 있습니다. 챔퍼를 눌러줍니다. 이게 곡선을 넣어주는 애예요. 빈 곳을 드래그 쭉 해주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아마 잘 안 늘어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떼주고요. 여기 레디우스를 직접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맞춰줄게요. 그리고 다시 0번을 눌러가지고 이번엔 여기 레디우스를 줘볼게요. 여기를 드래그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챔퍼 드래그를 쭉 하고 떼서 레디우스로 적용을 해줍니다. 요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E 눌러가지고 무브 툴로 이동해 주시고요. 빈칸을 눌러서 이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F1번 눌러가 줍니다. F1번 들어가 주셔서 여기 꾹 눌러주시면은 라소 툴이 있죠. 라소 툴을 눌러주시고요. 스플라인을 라소 툴로 넣어줍니다. 스플라인을 라소 툴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NB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랑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X에서 딜리트 해주고 지워줍니다. 예제 1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로프트 알아볼게요. 로프트 이제 Q 누르면은 여기가 단축키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Q를 눌러서 설명하겠습니다. Q를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가운데 서클을 선택해가지고 T로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보시면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서클, 두 번째 서클, 세 번째 렉탱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순서가 어긋나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이런 거 로프트 쓰실 때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네, 순서가 중요하고 이거 다시 닫아서 이제 수입을 알아볼게요. 수입을 보면은 이렇게 별 표시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을 따라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꺼보시면은 헬릭스랑 여기 스타가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스타가 사실은 지금 이제 아마 원점에 계실 거예요. 다들 예제를 받으면은 원점에 있을 건데 이 스타를 헬릭스가 있는 위치까지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윕을 넣을 때는 굳이 옮겨오지 않아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같이 보기 위해서 한번 스타를 여기 헬릭스가 있는 똑같은 위치로 옮겨와 볼게요. 우선은 스타가 지금 여기 코오디네이트의 매니저를 보시면 원점에 있는데 이 스타를 헬릭스에 이제 자식으로 넣어주시면은 바로 코오디네이터에 그런 값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타가 헬릭스에 종속됨으로써 헬릭스를 원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바뀐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걸 0, 0으로 바꾸면은 원점으로 헬릭스가 원점이니까 스타한테는 원점으로 오게 되겠죠. 컨트롤 Z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단축키로는 Alt 0번을 누르면은 또 이렇게 바로 와집니다. 네, 이렇게 같이 바로 와서 봐도록 할게요. 스윕을 다시 켜주면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스타가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스타를 빼줍니다. 이렇게 돌려줄 아이를 위로 놓고 따라가는 라인을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 형태로 헬릭스 모양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꺼주고 이제 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도 Q를 눌러가지고 적용을 꺼주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뚫어주는 실린더 하나랑 큐브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불을 열어보시면은 큐브랑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뚫어줄 애들 밑에 넣어주시고 뚫릴 애를 위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을 이렇게 뚫었는데 옆에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불을 만약에 하나 더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눌러서 지금 2로 와 있는데 이동 툴로 와 있는데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빼주면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여기 밑에 하나 더 만들어졌는데 이러면은 불을 2번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물체라면은 C4D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용량이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이제 불을 선택하시고 요거를 꾹 누르신 다음에 인스턴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위치에 인스턴스 하나가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똑같이 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만 따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파일이 가벼워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뭐 이런 게 불을 하나만 이렇게 빼줘도 다 같이 적용이 되죠. 다 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또 편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 인스턴스 하나는 전 지워줄게요. 인스턴스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 시미트리를 알아볼게요. 이게 피규어인데요. 피규어 시미트리를 꺼주시면 피규어 하나만 됐죠. 피규어는 여기서 있는 아이인데 이걸 눌러서 생성을 했고요. 피규어를 이렇게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시미트리를 기준으로 반사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규어는 이렇게 피규어 하나만 돌려가지고 해도 반대쪽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Z로 돌려주고요. 이제 이런 거는 뭐 캐릭터의 눈이나 아니면은 좌우 대칭의 물체를 만들 때 시미트리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클로너는 Q로 이제 클로너 해제해 보시면은 사실 구가 하나였던 구가 클로너를 적용하면은 이제 9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창에 가보시면은 그리드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리니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레디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카운트도 늘릴 수가 있고요. 카운트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줄였다가 간격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클로너는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익숙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트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디포머 알아보겠습니다. 디포머 알아볼 텐데 디포머는 이제 제너레이트는 여기 오브젝트의 위에 적용해 보잖아요. 디포머는 여기 오브젝트의 밑에 적용을 해줍니다. 밑에 적용을 해줘가지고 여기 캡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밴드가 적용이 돼 있죠. 밴드를 꺼주시면 여기 직선 형태인데 밴드를 넣어주면서 구부러지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여기 밴드에 오브젝트 가서 스트렝스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제를 만들면서 더 이제 정확하게 알아볼 거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세요. 큐브 같은 경우에 아까 필렛을 설정해서 모서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나요? 사실은 이게 모서리 부분을 다시 폴리곤에 들어가 보시면은 필렛을 누르시면은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으로 만들려면 하면은
실제 저희가 보는 저희가 보는 물체에서 직각으로 모서리가 하나로 떨어지는 물체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건데 만약에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빛을 받는 모서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적용시켜가지고 라운딩을 넣어주면은 여러 모서리에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좀 더 예쁘고 그런 실제 같은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필렛처럼 라운딩을 넣어줄 수 있는 디포머가 또 있는데요. 이게 베벨이에요. 베벨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오프셋 가면은 베벨을 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고요. सब디비전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벨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은 테이퍼인데요. 테이퍼는 예제에서 사용하진 않겠지만 사용할 일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 테이퍼도 눌러가지고 스트렝스 조절하시면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9예요. 요 9인데 동그란 스피어인데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커버처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포머, 제너레이터, 폴리곤 그리고 스플라인까지 알아봤고요.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카메라 버튼 빼주시면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자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예제 3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예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기 티켓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티켓 만들어 볼 거고 여기 블럭 이걸 무슨 블럭이라고 하나요? 블럭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의자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 쉬운 거기 때문에 한번 빨리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녹화할 때 만들어 본 게 또 있어가지고 위에 4개는 전 지워줄게요. 아마 예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4개만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생성이 돼 있을 건데 우선 여기 빨간색 눈 표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우선은 요게 보이는 상황이죠. 보이는 상황인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밑에 버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렌더 창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디폴트고요. 초록색으로 두면은 렌더 창에서 무조건 보이겠다. 빨간색으로 보면은 렌더 창에서 무조건 안 보이겠다. 위에 부분은 뷰포트 창이에요. 이게 디폴트 값이고요. 이제 보이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면은 이제 무조건 보이겠다. 뷰포트 창에서 빨간색으로 보면 무조건 안 보이겠다. 근데 지금은 뷰포트 창 하나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렌더링 창을 같이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2개를 동시에 조절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너무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lt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2개가 한 번에 바뀝니다. Alt를 누르면 2개가 한 번에 바뀌어요. 우선 이런 티켓부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눈을 꺼주시고요. 여기 레탱글 툴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와이드를 조금 줄여주고요. 헤이트를 조금 많이 줄여줍니다. 손으로 줄여주고요. 대충 눈대중으로 해주시면 돼요. 눈대중으로 해주시면 되고 라운딩을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라운딩이 증가를 볼 수가 있죠. 조금 라운딩도 한 25 정도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운딩해진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플라인에 두께를 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렉탱글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께가 바로 설정이 되는데 저는 컨트롤 Z로 다시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2번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Alt를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셋 이게 두께인데 저는 한 1cm만 정도만 할게요. 1cm 정도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끝입니다. 쉽죠? 네, 이렇게 끝나고 여기 널을 하나 생성해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널에 넣어 볼게요. 널에 넣고 이렇게 닫아주고요. 널에 티켓이라고 이름을 저장해 줍니다. 티켓이라고 저장을 해주고 여기 눈을 꺼주세요. 눈을 이렇게 꺼주시면 끝났고요. 이제 의자를 만들어 볼게요. 의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여기 큐브를 바로 선택해서 만들어줍니다. 이 노란색 점을 이용해가지고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고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리고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두께도 살짝 줄여줄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필렛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필렛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한 1cm 정도만 해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세그먼트도 조금 올려줄까요? 한 5개?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이제 다리 부분을 만들면 됩니다. 다리 부분은 큐브를 다시 선택해가지고 T를 눌러서 쭉 줄여줄게요. 여기 스케일 T를 눌러서 쭉 줄여주고요. 쭉 줄여주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파묻혀가지고 안 나오는 건데 살짝 올려줄까요?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클로너를 활용해 볼 건데요. 클로너를 Alt 누르고 클로너 누르면은 지금 여기 큐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 누르고 클로너를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리를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줄여줄게요. X축 거리부터 쭉 줄여줍니다. 쭉 줄여주고 그리고 Y축 거리도 쭉 줄여줄게요. 지금 3개니까 카운트를 2개씩만 해줄게요. 다리는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2개만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주고 Z축도 살짝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위에서 봤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클로너를 선택하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다리가 조금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Y축으로 늘려줍니다. 늘려주면 이렇게 관통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클로너를 다시 선택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조금 긴 것 같아요. 의자가 긴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살짝만 줄여주고요. 클로너에 들어가서 여기 사이즈 간격도 조금 줄여주고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줄여줍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 다시 클로너를 들어가서 올려서 붙여줄게요. 붙여주면 이렇게 됐죠. 다리 부분도 이제 이렇게 모서리에 넣어줄 건데 라운딩을 이번에는 필렛을 사용 안 하고 여기 디포머에 들어가면 베벨을 사용해 볼 겁니다. 베벨을 Shift 눌러가지고 베벨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완전 직각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सब디비전에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요. 세그먼트를 늘려줍니다. 5개 해서 늘려주면은 그래도 조금 라운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 0.4 정도로 넣어줍니다. 0.4 정도로 넣어주면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까지 만들었죠? 다리까지 만들었고요. 지금 조금 의자가 넙덕한 것 같은데 의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좀 줄여주면은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린더를 꺼내줍니다. 실린더를 꺼내서 또 노란색으로 잡고 레디우스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헤이트도 쭉 줄여줍니다. 헤이트 쭉 줄여주고 레디우스 조금 더 줄여주고요. 이렇게 줄여주고요. 살짝 위로 빼가지고 이제 밴드를 적용시켜 줄 거예요. 밴드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밴드가 크게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설정된 거를 밑에 가면 Fit to Parent 여기 실린더 크기에 맞게 조절하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실린더만 생성된 상태에서 밴드를 꾹 누르고 밴드를 바로 누르면 생성이 되죠. Shift 누르고 밴드를 누르면 종속이 됩니다. Shift 누르고 밴드를 누르면 종속이 되고요. 이렇게 종속된 상태면은 Fit to Parent 안 눌러도 되니까 많이 작업 시간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트렝스 늘려주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저희는 지금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구부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고 있어요. 밴드를 눌러가지고 이제 로테이션을 맞춰주면 됩니다.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R을 누르고 밴드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밴드를 돌려주고 Shift 누르면 5단위로 끊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방향이 맞게 설정이 됐을 때 스트렝스를 더 늘려줍니다. 180도로 지금 바꿔야 되죠. 180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부드럽게 안 구부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세그먼트가 지금 별로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린더에 들어가가지고 헤이트 세그먼트를 조금 더 늘려줍니다. 쭉 늘려주면은 한 32 정도로 32, 48 정도로 맞춰줄게요.
48정도로 맞춰주고 실린더를 눌러가지고 위치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한 요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해주고 조금 더 파묻히게 만들어줍니다. 파묻히게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네,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제 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복사를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원점을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 시미트리를 꺼내줍니다. 시미트리를 꺼내주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왜 저는 Alt를 누르고 생성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린더 누르고 시미트리를 Alt 누르고 생성을 되면요. 시미트리가 가운데 생성이 안 되고 여기 옆에 생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컨트롤 Z로 돌려서 시미트리를 꺼내주고요. 그럼 원점에 생성이 됐죠, 시미트리가. 그래서 실린더를 안에 넣어주면은 바로 이렇게 옆에도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로너 선택하고요. 실린더 선택을 하고요. 이제 너를 선택해가지고 너를 먼저 만들고 시미트리랑 클로너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널의 이름을 지금 큐브도 넣어줘야 되죠. 큐브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널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chair 의자로 바꿔줍니다. 의자로 바꿔주고 눈 표시를 꺼주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 하면 꺼주고요. 이제 블럭 2개만 만들면 되죠. 첫 번째 블럭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생성을 해볼게요. 제일 위에 생성을 하고 이거 쭉 이제 크기를 내려봅니다. 크기를 내려보면 지금 뭐 만들 거냐면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만들 건데 요거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줄여보고요. T 눌러가지고 쑥 더 줄여봅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이를 낮춰볼까요? 이렇게 해주고 큐브에서 필렛을 눌러가지고 살짝 라운딩을 줄게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조금 더 나눠줘 보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동그라미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죠? 실린더를 꺼내줍니다. 실린더를 꺼내줘서 이렇게 헤이트도 맞춰보고 T도 쭉 줄여볼게요. T도 쭉 줄여보고요. 지금 너무 줄여서 없어졌는데 컨트롤 Z로 돌린 다음에 T로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고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줄여보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세그먼트가 지금 헤이트 세그먼트가 많이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헤이트 세그먼트는 지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줄여줍니다. 이게 많으면은 또 파일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운딩 같은 경우도 가까이 보면은 둥글진 않지만 멀리서 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세그먼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로너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복사를 해줘야겠죠? 실리더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클로너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카메라를 빼보시면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거리부터 맞춰줘야겠죠? 거리를 10 그리고 Y축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Z축으로 가서 10 하면은 거리가 이렇게 조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제 카운트를 더 많이 해야겠죠? 한 6개? 6개? 이렇게 66으로 맞춰줍니다. 지금 거리가 너무 비좁은 것 같아서 조금 늘려볼까요? 12 정도 늘려보고 클로너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지금 헤이트가 조금 굵죠? 헤이트를 1로 맞춰주고요. 이렇게 아예 들어가게 되고요. 클로너를 눌러서 다시 조금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많나요? 조금 많은 거 아니에요.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이제 여기도 실린더에도 지금 필렛 여기 두께를 줘야겠죠. 모서리 부분에 라운딩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필렛을 이용해 볼게요. 실린더 누르고 캡스에 가서 필렛을 눌러줍니다. 너무 많이 적용돼 가지고 0.1 네, 이 정도만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블럭이 만들어졌고요. 큐브 누르고 클로너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로너까지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Alt G로 만들어 볼게요. Alt G 하면 바로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 돼서 블럭 1번으로 BL50K 네, 이렇게 1번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눈 표시를 다시 꺼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블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블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각형 판이 필요한데 한 번 더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 큐브 판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복사를 하면 아까랑 똑같은 판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다시 요거 마이너스 버튼 눌러가지고 닫아주고요. 클로너 창에서 이제 그 사각형, 긴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렉탱글을 꺼내 보셔서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은 플레인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XZ를 누르면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줄여볼게요. 쭉 줄여보고요. 이것도 쭉 줄여봅니다. 줄여보면 지금 너무 1cm는 아니고 너무 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 보이게 되는데 올려줍니다. 올려서 맞춰줄게요. 이거는 늘려주고요. 그리고 헤이트는 줄여줍니다. 이 정도로 맞춰줍니다. 이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라운딩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라운딩에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와이드를 조금만 더 줄여줄까요? 아니다. 라운딩을 늘려주고 헤이트를 조금 줄여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스플라인을 만들어줬고요. 스플라인에 두께를 주기 위해서는 익스트루드를 썼었죠. 렉탱글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꾹 누르시고 Alt 익스트루드 누르면은 두께가 생성이 됩니다. 두께가 이렇게 많이 길 필요는 없으니까 익스트루드 눌러가지고 오브젝트에서 오프셋 두께를 1 정도로 해줄게요. 엔터 누르면 1로 돌아가고요. 지금 오토로 여기 디렉션을 보면 방향인데 방향이 오토로 돼 있어도 정확히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Y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Z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Y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혹시나 렉이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토로 해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오토로 두고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줄게요. 이렇게 맞춰지죠? 이렇게 맞춰지고 그 전에 클로너를 먼저 사용해야겠죠? Alt 눌러서 클로너로 복사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옆이 생긴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드에서 그리드 모드가 아니라 리니어를 써보겠습니다. 리니어를 써보면은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여기 위에 적용이 됐을 거예요. 위에 적용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은 여기 보면은 Y축으로 50cm 간격으로 카운트 3개를 생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른쪽 버튼,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0을 만들어 주시고요. X축으로 이렇게 하면 X축으로 생성이 되고 Z축으로 생성을 해야겠죠. Z축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4개가 있어야 돼요. 4개를 생성해 주고요. 클로너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간격이 조금 더 있어야겠죠. 간격을 늘려줍니다. 늘려주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맞춰주면은 이렇게 대략 맞춰주세요. 대략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도 맞춰줍니다. 높이도 맞춰주고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그리고 두께도 살짝 줘줘야겠죠. 여기 너무 플랫하니까 여기 두께는 이제 익스트루드 들어가면은 캡이 있습니다. 캡을 걸어가면은 아까 필렛처럼 바로 두께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스 베벨이란 부분에서 라운드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0.1, 0.2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0.2 정도로 해주면은 두께가 바로 생성되게 되고요. 세그먼트도 조금 더 나눠줄까요?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보도 블럭이 또 하나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됐으면은 또 클로너를 만들어가지고 클로너가 아니라 널이죠. 널을 만들어가지고 클로너랑 큐브 시프트로 선택한 다음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블럭 2번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리고 눈 표시까지 꺼주면은 네, 이제 이렇게 예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제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예제는 나중에 최종 영상에서 다 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모델링 3개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다음번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다른 오브젝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